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하고 또 상가 건물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는 건물을,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과 이러한 내용이 다 계약서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과 상가 건물 모두 요즘 보호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몰라서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계약서를 서식을 보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오늘은 주택은 아니고요. 상가 건물입니다. 이 서식은 우리가 그 법무부에서 서식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고객분들께서 때로는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는데 임대표 계약서 있어요? 좀 줘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그냥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다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시가 있고요. 계약 내용이 있고 특약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미지로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 밑에 표시, 계약 내용. 그 중에는 보증금과 차임이 있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특약, 그리고 인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주소하고 면적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보시면 소재지, 주소죠. 토지, 건물. 대개는 이제 일반 건물 안에 있는 거죠. 토지 자체적인 아닐 거니까. 그리고 전체 면적을 쓴다. 토지는 뭐 지목, 그리고 건물에 대한 구조 용도는 뭐 철근 콘크리트다. 아니면 뭐 벽돌조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면적은 전체 면적이다. 이런 거 보시고 임차할 부분, 구체적으로 뭐 1층을 쓴다, 2층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1층, 또 2층. 면적이 어떻고. 근데 밑에 보시면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권고가 돼 있죠.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층, 앞서 얘기한 1층, 2층을 사용할 때 전층을 쓰면 2층 전체, 뭐 이렇게 1층 전체 하면 좋은데 2층 일부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어디까지냐? 보통은 뭐 서쪽이다, 서쪽이다, 뭐 동쪽, 뭐 남측 이렇게 하는데 좀 애매하죠. 도면을 첨부해서 그 면적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해 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내용 들어갑니다. 보증금과 첫 번째 차임 금액이죠. 보증금 예를 들어서 3천에 월세가 300만 원. 차임 월세를 뭐 차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전체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일시불로 내는 경우보다는 순차적으로 계약하고 또 잔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금 300만 원 그리고 잔금은 마지막 10% 냈으니까 9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환산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이제 계산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증금과 여기 괄호 열고 닫고 월세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볼게요. 지금 3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 그대로 두고 300만 원이죠? 임차료, 그러면 차임이 300 곱하기 100. 100배라는 얘기죠. 300만 원에 100이니까 3억이네요. 그러면 3억과 보증금 3천만 원. 다시 말해서 3억 3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상가 건물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 뭐 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은 뭐 거액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 소액 임차인을 보호한다. 금액이 얼마까지라고 봤을 때 환산보증금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게 좋고 참고로 서울은 9억 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계약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보시면 기간
2조 기간입니다. 기간이 있고 그다음 임차 목적, 용도가 무슨 용도로 쓸겠냐, 뭐 점포인지, 점포 중에 업종이 뭔지 이런 얘기죠. 사무실은 사무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관리 수선에 대한 거, 계약의 해제. 해제는 앞서 얘기한 계약금 내고 잔금 전에 이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임대차 기간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앞서 보증금 월세 내용이 됐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까지 임대인 입장에 빌려줄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이다, 2년이다 쓰시고, 해지는 시작됐어요. 잔금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 임대를 한 건데 임차인도 의무 있죠. 임차료, 차임을 내야죠. 내는데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 해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권리금 회수에 대한 기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도 상인법에서 또 나와 있어요. 상인법에 중요한 이슈가 약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 제가 좀 상인법을 조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말미에 좀 검색을 해서 내용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 거절. 앞서 얘기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보존이 시작이 됐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 될 건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1년이 지나서 갱신을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재계약을 할 때 최장 지금 10년이에요. 근데 거절을 임대인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재건축 등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일정 기간 지나서 한다는 걸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알려준 거예요. 임대 기간 끝나고 뭐 이제 2년 뒤는 이거 헐고 다시 짓는다. 이런 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알려주면 기간이 끝나면 갱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특약사항. 특약은 앞서 설명드린, 앞서 되어 있는 내용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임대 기간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매달 월세를 받는 거 말고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공사하는 기간, 뭐 렌트 프리, 임대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도 될 수도 있고, 또 관리비에 대한 것. 보통은 평당 관리비를 정하는데 보통 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은 좀 적습니다. 소형 건물이라는 거는 5층이야. 2, 3층, 3, 4층 이런 거는 평당 관리비 하기 어려운 게 엘리베이터가 또 없어서 보통 들어가는 게 이제 청소 또 관리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만 낸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서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양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